안녕하세요. 저는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줄여서 육대전을 운영하고 있는 29살 김주원입니다. 저는 육군훈련소에서 복무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의 이름이 된 거고, 처음 육대전을 개설할 때는 한 16년도 이제 군대 전역하기 전이었는데요. 18년도부터 차근차근 운영하다가 이제 20년도부터 더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선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신의 고충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충사항을 군대 인트라넷에 있는 지휘관과의 대화에 그걸 작성을 하셨는데, 작성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서 모두가 그 제보한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일 때문에 그 선임이 전출을 간 것은 모르겠지만 전출을 가게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지켜봤을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걸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러한 곳이 생겼으면 나도 좀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처음부터 이제 제보라는 취지의 그런 걸로 만들게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커뮤니티 속에 군인과 관련된 커뮤니티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었고, 또 이 육대전에 꼭 제보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유머 자료나 인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시물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지금 현역 장병들이나 군대 전역하신 분들이 막 서로 태그하면서 이땐 저랬지, 이렇게 군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저는 좋고 또 보람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좀 가벼운 군생활 관련된 문제나 휴가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오다가 이제 부실급식 사태 이후로 무거운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요즘에는 하루에 20개에서 한 30개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 조금 힘들고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육대전을 운영하면서 개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는데요. 제보가 이제 많아지면서 쇼핑몰에 쏟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생계에 좀 고민이 있고 좀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혼자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도 제가 하고 소통도 제가 하고 처리도 제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육대전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 이제 많은 직업군의 분들께서 또 자문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통의 시민단체나 언론사나 이런 분들은 상근 활동가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걸 고용할 만한 후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은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조차도 제보자가 저를 믿어서 이제 제보해 주는 것이지, 제가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서 아니면 다른 활동가분들이 하는 것을 못 믿어 할 수도 있어서, 일단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더라도 상담은 저 혼자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지할 겁니다. 많은 좀 걱정을 해주시긴 했어요. 이걸 이렇게 나서서 하냐. 근데 이제 계속 제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걸 보시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렇게 군대가 발전하는 것이 곧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다. 이제 너는 나라가 발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처음에 제보를 받으면 공보계통에 있는 군 관계자에게 연락을 제가 드리고 공보 관계자분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보를 다룰 때 좀 사회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데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나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각 직업군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만 명 정도 늘면서 어느 분께서 이제 메시지를 좀 보내주셨는데요. 페이지를 사고 싶다고. 근데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거래하는 금액이 보통 팔로워 수당 금액을 책정을 하는데요. 보통 10원에서 한 3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저는 팔로워 수에 10,000원을 곱하는 걸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20만 명이니까 계산해보니 20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20억을 준다 해도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뒤로 그렇게 병사들의 장병들의 소통 창구가 많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 뒤로도 많은 그런 소통 창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거나 해줄 테니까 그만해라, 이제 이런 거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접근성이 좋다. 이제 20대 초반이라면 누구나 페이스북을 이용해 봤던 이제 사용자고, 두 번째로는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동생처럼 상담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공감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해주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부분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단호하게 말하는 편이고요. 이제 옛날에는 서로 반말로 이렇게 제보를 막 받고 보내주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다 존댓말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기존의 제보나 이런 상담을 할 때는 좀 형식적으로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6대전은 형식에 뭐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는 부분에 제보자가 좀 진정성이나 친근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사회적으로 6대전이 이슈화된 거는 51사단에 있는 부실급식 사례였던데요. 국방부 장관님도 사과하시고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이렇게 장병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사항을 누위계통으로 보고를 제대로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았다는 점에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육군훈련소에는 수료식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바로 자대로 배치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상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육군본부로 전달을 하니까 이제 육군본부에서 내부 토의 결과 휴가를 1일씩 보상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조금 기억에 남고, 두 번째로는 PCR 공가 관련 제보인데요. 병사들이 휴가를 복귀하기 전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 휴가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은 본인 휴가가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결과 통보일까지 공가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병사들이 복귀하기 전에 그렇게 검사를 받고 부대에 보고를 하였더니 PCR 공가가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러한 제보들을 많이 받고 이제 6대전에서 한번 설문을 받았었습니다. 2,000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못 받은 부대가. 그래서 이제 한 2,000건을 다 올리기는 너무 힘들고 10분의 1인 200건만 추려서 리스트를 쫙 올렸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그걸 본 부대 관계자들이 연락 와서 공가를 좀 부여하겠다, 우리가 지침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리스트에 있는 자기 부대 좀 지워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두가 좀 PCR 공가를 받는 쪽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병사분들한테 좀 고맙다고 메시지를 많이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는 본인의 부대를 밝힙니다, 저한테. 그리고 신원도 밝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안내를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육군본부나 해군본부, 공군본부, 국방부까지 소통망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와 이렇게 소통망이 되기 전에는 제보자가 주장하는 근거나 이런 사진 자료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했었습니다. 국방부 계룡 근무지원단에서 부실급식 사례가 한번 나왔을 때 국방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부실급식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이거는 사실관계 확인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었습니다. 제보를 하기 전에 보통 병사들은 지휘계통에 의거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시정해달라, 조치해달라 이렇게 마음의 편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도 먼저 제보를 받기 전에 부대에 먼저 보고를 해봤냐, 뭐 지휘계통에 의거해서 처리해봤냐 이렇게 여쭤보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저희 6대전에 제보를 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는데, 지휘관들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보고받은 사항을 잘 조치하지 않으면 그 6대전에 제보하는 걸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좀 간부에 대한 제보가 많다 보니 그렇게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제보들이 왔을 때 저는 댓글로 간부와 병사를 나누지 마라, 그렇게 편 가르지 말라, 다 같이 이제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간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통화하는 지휘관분들은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병사들의 고충사항을 얘기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지휘관분이 계시고, 병사와 이렇게 간부 중간에서 소통을 좀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부님들 제보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수방사 예하의 경비당 관련 제보도 다뤘었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또 많아져서 퇴근을 못 하시는 간부님, 육군훈련소에 계시는 간부님들도 계시고, 어느 특전사분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동선 체크를 하고 카드 사용 기록 내역을 확인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대가 있다 이렇게 좀 제보를 해주시고, 육대전은 병사들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군 장병의 공간이라서 간부님들이 더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부실급식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고 얼마지 않아서 갑자기 집에 있는데 이제 라면을 좀 끓이고 있었거든요. 누가 갑자기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뭐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드렸는데 이제 갑자기 그냥 문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따로 들어오라고 말은 안 했는데, 그래서 왜 그냥 들어오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자리에 앉았는데, 부실급식에 나온 부대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겠다, 좀 제보자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수사관도 처음 보고 좀 당혹스럽고 좀 무섭고 이랬는데, 그래도 이제 제보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보자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돌려보냈었습니다. 저는 그 정보사 부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부대장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뭐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뭐 폄하하거나 제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당연히 생각한 적 없고요. 공익 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그런 부분을 보고 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변호를 해주신 변호사님이 계세요. 도진수 변호사님이신데 여기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건 당했습니다. 그 정보사 부대장님께 받은 거 외에는 따로 지금 고소나 고발을 당한 부분은 없고, 이제 만약에 그 정보사 대령분께서 고소하신 게 송치가 되었다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이런 직종에 있던 것도 아니었고 무거운 제보들을 다룰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내가 과연 누구를, 심판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보를 올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될까도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면을 좀 밝혀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도 제 자신이 제보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괜찮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 저를 질책하고 이제 당근질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영리 민간 임의단체고요. 거기서 이제 승격을 하면 비영리 단체가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로 만약에 승격이 되면 물론 뭐 상근 활동가도 계실 테고 이제 그러겠지만, 당연히 이런 제보에 관련된 부분은 저 혼자 담당하고 소통하고 이제 뭐 군 관계자분들과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좀 부탁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후원 금액이 크면은 생업을 포기하고 육대전에만 전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후원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한 달에 한 20-30만 원 정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을 좀 더 신경 쓰고 제가 하던 본업을 유지해 가는 게 맞는데, 이제 제보가 하루에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 그걸 이제 다 상담을 해야 되고, 좀 늦어지면 이제 제보자님께들도 정말 죄송해서 최대한 이제 제 시간을 줄여가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군의 좀 공식적인 국군 장병들의 소통 창구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제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제보들을 받아서 부대에 이제 전달해주고 부대에서 적절히 잘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공식적으로 지금 제보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혹여나 이제 이러한 제보들로 불이익을 받는 병사분들이나 간부님들이 없으려면은 그게 이제 국가에서 좀 공인해 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당연히 육대전과 같이 갈 거고요. 그냥 남들을 돕는 것, 그리고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자기 이야기나 들으라고 막 핀잔도 주고 타박도 주고 있긴 한데, 또 옆에서 대견하게 생각하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이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두발 규정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병사와 간부의 두발 규정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인권위원회나 민간군 합동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통해서 권고를 국방부에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부 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육군으로 치면 차양모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베레모가 여름엔 더우니까 캡 형식으로 쓰는 모자가 있는데 영 내에서 뭐 임무를 수행할 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게 아직 육군의 정식 모자가 아니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여름이니까 더워서 휴가 나갈 때도 사용을 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관계자가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저는 병사들이 충분히 소통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서는 소통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명을 소통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